이번에 문제 풀던 거 계속 이어서 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 정삼각형을 그린다.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그린 작은 정삼각형에 같은 방법으로 정삼각형을 그린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11회 시행에서 그린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주어져 있는 이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이죠, 6. 그지? 6이야. 맞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중점을 연결해서 내가 이 선을 긋잖아? 그러면 얘는 요 변의 길이와 평행하고 그 길이의 절반이 되죠. 절반.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절반이 될 거고 요 길이의 절반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3이 될 거란 말이죠. 얘가 각 변이 모두 다 절반이 되니까 그 둘레 길이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닮은 비로 보면은 1대 2대 1이 되는 거야. 2대 1.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마도 이거에 다시 대해서 다시 2분의 3. 그 다음에 나오는 건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항을 6으로 하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행에서 11의 시행이면은 이게 첫 번째 시행이 3, 두 번째가 얘, 세 번째가 얘잖아. 그러면 우리가 1회 시행을 첫째 항으로 잡는 게 맞겠는데 1회 시행을 첫째 항으로 잡게 되면 여기서부터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 물론 6에서 3으로 갈 때도 2분의 1이 곱해진 거야. 다만 일반항을 잡을 때 n회 시행 후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3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으로 일반항을 잡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고, 따라서 11번째 항은 2분의 1의 10승, 2의 10승분의 3, 1024분의 3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11번째 시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15번. 수열 2, 1,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수열은 뭐 앞에 등차 등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2분의 1이 공비인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S10, S10을 구하는 거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을 쓰는 게 좋겠다. 1-R분의 A의 1-R의 N제곱 공식을 쓰면 좋겠죠. 따라서 1-2분의 1에 A의 1-2분의 1에 10제곱,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부모 분자에 2 곱하면 4, 그 다음에 1-1024분의 1, 4 곱하기 1024분의 1023, 4로 나눠주게 되면 256분의 1023, 이렇게 해서 얘가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다. 바보구나. 그쵸? 다 풀어놓고 4번이 답입니다. 4번. 이러면 안 돼. 4번이 답이 된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 끝항이 마이너스 729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끝항까지 마이너스 729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 등비수열의 경우에 이 끝항의 의미는 몇 번째 항인지를 판단하는 데 쓰일 거예요. 끝항이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 따라서 이 끝항은 오히려 얘가 몇 개를 더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는 데 필요한 숫자입니다. AN이 A의 R에 n-1승이라는 식에서 마이너스 729가 몇 항인지를 구하려면 n의 값을 구해야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4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43이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므로 여기서의 n의 값은 6이 되겠다. n-1이 5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우린 6개의 항의 합을 구할 거예요. S6을 구하라는 얘기가 된 거죠. 끝항이 6번째 항이니까. 자, 공비가 1보다 작으므로 1-R분의 A 1-R의 6제곱, 이걸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의 6제곱이 마이너스 729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729가 되니까 얘는 4분의 3 곱하기 729, 728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4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182, 3하고 곱하게 되면 3일은 3, 3, 8에 24, 3이 6, 546, 마이너스 546이 최종적인 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도 이어서 볼게요. 17번의 경우에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21, 그 다음에 6항까지 합이 189, A4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등비수열에 대한 조건을 판단하는 건 첫째 항과 공비,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첫째 항과 공차,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등비수열의 경우에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므로 이제 3항까지 합 S3이 21임을 이용해서 R-1분의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얘가 21입니다. S6은 189인데 얘는 1-R-1에 A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189가 되는 거죠. 그러면 S6은 R-1분의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하고 R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이 앞부분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이 여기까지가 이게 S3하고 똑같은 값이죠. 그죠? 21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광펜칠한 부분이 21이니까 R 세제곱 더하기 1은 양변 21로 나누면 얘가 9가 돼야 되고 R 세제곱은 8, 따라서 R은 2가 될 거예요. R이 2예요. R 2 값을 맨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2-1이니까 1 분모 1 되고 그 다음에 7A가 21이야. 그럼 A는 3 되겠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죠. A, R에 n-1승, A4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 83, 24라는 값이 네 번째 항이 되겠다. 3번의 답이 있습니다. 24. 주어져 있는 등비수열의 합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A와 R을 구할 수 있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합으로부터 구할 때는 보통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 공통된 부분을 끌어내는 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18번에 나와 있는 것도 계속 이어서 보면 18번은 연이율 6%와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3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에 적립금에 대한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고요. 초에 넣었고 말에 받는 거니까 이건 기수불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항을 누구로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마지막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어서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 대해서 연이율 6%면 1.06의 가치를 갖는 돈이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공비는 1.06이 공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총 10년간 n이 10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은 S10 등비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하고 똑같다. R-1분의 A 첫째 항이 30 곱하기 1.06이고 그 다음에 1.06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여기서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이 1.8 마이너스 1 하면 얘는 0.8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분수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수로 계산하면 30 곱하기 100분의 106, 그 다음에 곱하기 0.8이니까 10분의 8, 그 다음에 0.06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니까요. 6분의 100으로 이렇게 역수취해 주시는 게 맞죠. 그러면 100하고 100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6하고 30 약분하고 나면 5 남고 10과 5 약분해서 2 남기고 2하고 8 남겨서 약분해서 4 남았습니다. 106하고 4만 남죠. 424 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죠? 30만원씩 10번 넣었으니까 총 금액이 다 합쳐서 300이에요. 원금이 300인데 이자가 124만원이 붙어서 424만원의 이자가 그 원리합계 금액을 이제 우린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적금의 원리, 복리법에 의한 적금의 원리가 됩니다. 자, 19번 이어서 보면 19번의 경우에는 AN이 첫째 항,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자, SN의 모양을 보니 여기 주어져 있는 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돼요.
선생님이 그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SN의 모양이 A,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자, R의 N제곱 앞에 있는 것과 상수항 부분을 더해서 0이 되잖아. 더해서 0이 되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되고, 이때 첫째 항은 R에다 1 집어넣어주면 되죠. S1하고 똑같은 거고, 공비는 뭐 그대로 R이 되는 겁니다. R.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첫째 항이 2 빼기 1이고 공비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되는 거야. n제곱 밑에 있는 거. 그러면 일반항 AN의 경우에 A, R의 n-1승, 2의 n-1승이 될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A1을 구해라 라고 하면 1, 그 다음 A3를 구해라 라고 하면 3 집어넣어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그 다음에 2의 6제곱, 얘네들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 값들은 뭐 이제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4에 16에 그 다음에 88에 64 되는 거니까 이대로 계산해서 20, 85라고 하는 값을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해내면 되죠. 합의 구조를 이해하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좀 편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